안녕하세요. 달쌤의 달달한 검정고시 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 오늘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머지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풀이해 드릴 거거든요. 오늘 또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준비 잘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준비하세요. 11번 문제는요, 확률 문제거든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라는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확률을 구하는 방법부터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확률을 어떻게 구하나요? 확률은요,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상황이거든요. 그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일단 다 구해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한 다음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1이라는 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사위에서 1이라는 눈이 나오는 요 사건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자, 모든 경우의 수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 주시는 게 바로 확률입니다. 그럼 실제로 구해볼까요? 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뭐가 있나요? 1부터 1, 2, 3, 4, 5, 6, 6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6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이라는 눈이 나오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답은 여기 4번이 되겠네요. 자, 확률을 구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1이라는 눈이 나오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분자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분수꼴로 표현해 주시면 그게 바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도 볼게요. 12번 문제는요, 다음 중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평행사변형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4개나 있는데 이 중에서는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성질을 생각하면서 평행사변형인 것과 아닌 것을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평행사변형은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평행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첫 번째 뭐 있을까요? 첫 번째,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마주보는 변의 길이 여기 3, 3 똑같죠? 2, 2 똑같죠? 이런 식으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 뭐였나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같지만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같아요. 요런 거예요. 여기 100이면 요 녀석과 마주보는 각도 100도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80도면요. 마주보는 요 녀석도 80도라는 거. 그래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은 거. 이것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에요. 세 번째 평행사변형의 성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 대각선이 똑같이 잘린다는 거예요. 길이가 위쪽이 2라면 밑에도 2, 여기가 1이라면 여기도 1,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반으로 뚝 자른다, 2등분한다.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얘는 평행사변형 아니죠. 마주보는 변 길이가 같지 않고 옆에 있는 아이들끼리 같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은 평행사변형 아닙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아닌 거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평행사변형 정의는 두 쌍의 마주보는 변,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고요. 성질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2등분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3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요, 닮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닮은 비가 1대 2라고 나왔어요. 직육면체 두 개가 있는데 닮은 비 1대 2.
1대2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1대2, 조그만 녀석이 만약에 1이라면 큰 녀석은 2다. 그러니까 작은 녀석의 2배가 되는 것이 바로 큰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직육면체가 2배로 확대가 돼서 큰 직육면체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모든 변도 각각 2배씩 커집니다. 자, 그럴 때 x값 구하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x는 여기 있어요. 자, 다른 녀석들 어떻게 변했나 보니까 2라는 녀석이 어떻게 변했어요? 2라는 녀석이 4로, 맞아요. 2배 됐어요. 얘한테 2 곱하면 4 된 거거든요. 여기 있는 2도 2배를 해서 4 만들었어요. 자, 이제 x라는 변은 누가 변한 걸까요? 여기 3이라는 모서리가 뻥튀기, 확대돼서 x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3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것이 바로 x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닮은 비가 1대2니까. 그래서 3한테 2 곱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x는 6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닮은 비가 1대3이라고 나왔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것도 잠깐 해볼게요. 1대3이라는 건 작은 녀석한테 3을 곱해서 큰 녀석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배 뻥튀기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 2라는 모서리는 몇이 됐을까요? 3 곱해서 6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6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x라는 모서리는요, 3도 역시 마찬가지로 3배를 해서 3, 3, 9. 요 녀석 9로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닮은 비에 따라서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할 수 있는데 1대2 관계일 때는 조그만 녀석한테 몇을 곱하면 2를 곱하면 큰 녀석이 된다. 그 다음에 1대3일 때는요, 작은 녀석한테 3을 곱하면 큰 녀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예요. 14번 문제 일단 볼게요.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 알려줬어요. 5cm, 3cm. 자,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이 있대요. 요 녀석이거든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아는 것들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가로의 길이는 5라고 했고 세로의 길이는 3이라고 한 요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하고 뭐가 같대요? 뭐가 같다고 했나? 여기 보니까 넓이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5, 3, 15. 가로하고 세로하고 곱하면 되잖아요. 넓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넓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15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붙인다면 제곱 센티미터일 텐데, 자, 지금은 제곱 센티미터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 정사각형에 뭘 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일인가 보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좀 알아내라 그랬어요. 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네모겠죠. 넓이를 구하려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네모를 이렇게 2번 똑같이 곱해서 15가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모를 제곱해서, 네모를 만약에 x라고 놓는다면 x를 제곱해서 15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x는 뭐가 될까? 제곱근을 구하면 되겠죠. 15의 제곱근 어떻게 구하나요? 루트 15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기가 넓이가 14가 나왔어요. 그러면 14의 제곱근 루트 14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루트 씌워주시면 돼요.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 찾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 끝도 없이 계속되는 무한소수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9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3, 3, 9 이렇게 찾기 쉽잖아요. 그쵸? 그런데 정사각형이 나왔는데 얘의 넓이가 7이래요. 그러면 뭐랑 똑같이 곱해서 7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찾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 변의 길이는 바로 루트 7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트라는 기호 씹어서 무리수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루트 15 어딨나?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하실 수 있겠죠. 자, 제곱근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제곱근을 구하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일단 넓이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넓이가 바로 이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자, 한 변의 길이가 몇일까 생각하면 루트 씌워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도 예를 몇 개 들어드렸잖아요. 그것만 좀 다시 복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요, 인수분해에 관련된 문제예요. 인수분해는요, 뭐 어차피 곱셈 공식을 반대로 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이라든지 이렇게 곱셈 공식을 아는 게 풀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했을 때 요 녀석일까, 요 녀석일까? 얘일까, 얘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1번, 2번과 같이 이렇게 어떤 녀석의 이렇게 제곱 형태로 나온 이런 식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보통 a 플러스 b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개를 a 플러스 b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와요. 어떤 두 녀석에 더하거나 뺀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가 나올 건데 어쨌든 요거 가로의 제곱 이렇게 형태로 나오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항이 총 세 개, 세 덩어리의 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 녀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의 제곱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 세 덩어리의 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 몇 개예요? 항이 두 개, 두 덩어리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랑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이 답이 될 거예요. 자, 항이 저렇게 두 개, 특히 x제곱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x제곱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먼저 이렇게 하면 x제곱이겠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4요. 그런데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얘네들은 없어져요. 자, 그러면 뭐만 남느냐? x제곱 여기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 이거는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는 똑같은데 뒤에 있는 녀석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답이 두 덩어리가 나와요. x제곱 그 다음에 자, 둘이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 2였잖아요. 부호가 반대인 녀석은 마이너스하고 2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전개해 볼까요? 얘 전개하면 이렇게 했을 때 x제곱,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x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x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요. 그런데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랑 없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남는데 얘는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앞에 있는 x는 똑같고 뒤에 있는 것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하고 부호만 반대라면 앞에 똑같던 x는 플러스 제곱 나오고요. 뒤에 부호가 반대였던 1은요. 마이너스하고 제곱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답은 요거겠네요. 똑같잖아요. 그쵸? 자, 1의 제곱은 1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여러분이 답을 고르실 때,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면 세 덩어리 필요해요. 앞제곱, 이앞뒤, 뒤제곱. 그런데 이렇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혹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처럼 앞에 x는 똑같고 뒤에 숫자만 부호가 반대인 경우요. 그럴 때는 x제곱 똑같이 나오고요. 뒤에 거 부호가 반대였던 녀석은 마이너스하고 제곱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하고 제곱 붙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 찾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가로의 제곱이 나오면 세동물이 필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6번 문제는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려주고 다른 한 근을 구해라 그랬는데 2차 방정식이 보니까 벌써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둘이 곱해서 0이래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곱해서 0이 됐대요. 그러면 어떤 때 둘이 곱해서 0이 나오냐면 앞에 있는 녀석이 0이거나 또는 뒤에 있는 녀석이 0이 되면 둘이 곱해서 0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녀석이 0이 되려면 즉 x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 x값이 뭐면 될까요? x값은요. 마이너스 3이면 돼요. 마이너스 3이면 둘이 더해서 0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쵸? 만약에 뒤에 있는 녀석이 0이려면 x 마이너스 2가 0이려면요. x는 몇이면 돼요? 2면 돼요. 2 빼기 2, 0 맞잖아요. 그쵸? 한근이 마이너스 3. 요걸 알려준 거구나. 다른 한근은 2다. 이렇게 해서 답 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쉽게 답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x 플러스 3 나왔는데 요거 부호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3이 한근이구나. x 마이너스 2 나왔는데 얘 부호 바꿔가지고 플러스 2가 하나의 근이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인수분해된 형태로 나오면 요 녀석이 0이구나 요 녀석이 0이 요 녀석이 0이거나 요 녀석이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런 과정에 의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원리는 알아두시고요. 답을 구하실 때는 여기 x 플러스 3 부 바꿔서 마이너스 3이 x값 하나가 나온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그러면 x는 플러스 2라는 해가 또 하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7번은요. 2차 함수 식을 알려주고 그래프까지 다 알려줬거든요. 식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보시는 게 문제에서 답을 찾기가 훨씬 수월하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 그래프를 보고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 1번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한 거 맞나요?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아래로 볼록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았어요. 바로 답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랬는데요. 최소값이 무엇일까요? 최소값은요. 그래프의 위치 중에서 제일 낮은 녀석을 최소값이라고 해요. 최소값 그래프 요렇게 위치해 있는데 제일 낮은 아이는 요렇게 있죠. 여기 있죠. 제일 낮은 값. 여기 찾으면 마이너스 2 제일 낮은 값이구나. 그래서 그걸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프의 높고 낮음 그러니까 위아래 정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요.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y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요 점에 요 점, 꼭지점에서 가장 낮잖아요. 요 점의 y값이 최소값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다 그랬는데요. 축이란 게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으로 생겼잖아요. 포물선은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 꼭지점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을 만드는 가운데 이것을 바로 축이라고 하는데 이 선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축의 방정식이거든요. 여기 가만히 보면 그래프 이렇게 있고요. 꼭지점 여기 있으니까 축이 바로 얘예요. 그쵸? 자, 축은요. 요 선인데 이 선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 선은 x값이 언제나 일정한 뭐로 일정해요? 마이너스 1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1로 일정한 그런 선이에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꼭지점이 위치한 이 가운데 선이 지나는 x값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지점의 좌표는 1,2다 그랬는데 꼭지점 여기 있잖아요. 좌표 찾으면 x-1, y-2 그러니까 좌표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을 쉽게 찾았는데요. 우리 함수 식에서도 이걸 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그래프가 안 나왔어도 알 수 있습니다. 함수 식에서
여기 맨 앞부분에 플러스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그렇다면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라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맞아요.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랬는데 이게 이 식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식에서요.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 바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꼭지점의 좌표. x 옆에 붙어있는 녀석 부호 바꿔서 쓰시고요. 뒤에 있는 녀석 그대로 써주시면 이게 바로 꼭지점의 x좌표, y좌표예요. 얘는 부호 바꿔서 요 녀석은 그대로. 이게 바로 꼭지점의 x좌표, y좌표거든요. 그런데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가 바로 최소값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틀렸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랬는데요. 이 축은요, 꼭지점의 x좌표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x좌표를 요 식에서 찾으시면 그게 바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요 값을 그대로 따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꼭지점의 좌표 찾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기 x 옆에 붙은 녀석은 부호 바꿔서 뒤에 붙은 애는 그대로. 이러면 꼭지점에 x좌표, y좌표 나오는 겁니다. 이것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쉬운 방법은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고 그림을 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자, 최소값이 y값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요, 7명의 제기차기 기록을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 중앙값 찾아라 그랬습니다. 중앙값이라는 건요,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작은 거부터 큰 거대로 쭉 나열해 놨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녀석이 바로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자,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가 얘일까 막 헷갈리시죠? 그럴 때는 맨 가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짝지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그 다음에는 요렇게. 아, 요 녀석이 중앙값이구나. 그래서 중앙값 바로 답 고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중앙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25라는 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짝지어 보니까 두 개가 남았어요. 24랑 25랑. 이럴 때는 그럼 24가 중앙이에요? 25가 중앙이에요? 고민되시죠? 어떻게 하시냐면요, 24랑 25랑 두 개를 더하세요. 가운데 있는 녀석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몇일까요? 얘가 49니까 2로 나누면 24.5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가운데 두 녀석이 남았을 때는 둘의 평균 구하시는 거예요.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바로 평균이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가해끼리 이렇게 짝지어서 가다 보면 이렇게 달랑 하나만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녀석이 바로 중앙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번 문제는요,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직사각형이 여기 있는데 여기 직사각형 보이시죠?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나 고민되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떤 삼각형인가요?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뭘 이용해야 되더라? P자로 시작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어떤 건데요? 자, 빗변이 제일 길잖아요. 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빗변 말고 조그만 녀석들 있죠. 얘 제곱 더한 것이 빗변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자, 요 녀석 제곱하면 몇인데요? 6을 제곱하면 6, 6에 36이에요. 자, 8 제곱하면 8에 64예요. 그러면 몇이 나오는데요? 100이 나오거든요. 이 100이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빗변.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각선이 되겠죠. 대각선의 제곱이구나. 누굴 제곱해야 100이 되나요? 10이죠. 10을 제곱하면 100이 됩니다. 자, 20번 나왔는데요. 원 나왔고, 이렇게 이제 원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원 문제에서 원주각을 구하는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자, 원 5에서
AOB의 가게 크기, AOB 어딨냐면 AOB 여기 있어요. 요거 80도라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AB라는 호에 대한 중심각, 원의 중심 쪽에 만들어진 각이 바로 중심각이거든요. 그게 80도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X의 크기 물어봤는데 X는요, 사실 여기 있는데 얘는 뭐냐면 AB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원주각. 원주 쪽으로 만들어진 각이라는 말이죠. 이 원주각은 중심각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항상 중심각의 반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호 AB에 대한 원의 중심 쪽으로 만들어진 중심각이 80도라면요. 원주 쪽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원주각은 그 반절. 그럼 몇 도가 되겠어요? 40도입니다. 원주각은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어디로 만들어도 중심각의 반절 똑같아요. 여기가 40도면 여기도 40도, 여기도 40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각의 반절이 바로 원주각이다. 만약에 여기가 40도라는 걸 알려주고 중심각을 구하라고 했으면 2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0도 반대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원주각 쪽이 100도가 나왔어요. 100도. 그러면 여기 중심각이죠. 중심각 쪽이 100도가 나왔으면 원주각은 반절. 그러니까 50도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50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심각이 반으로 뚝 잘리면 원주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이렇게 40도 골랐어요. 중심 쪽에 있는 중심각에 반을 뚝 잘라야 원주각이 나온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